자, 동여고 2학년 고3 모의고사에 25년 3월에 23번입니다. 23번. 자, 보시면 현실화와 설명의 필수적인 언어. 그러니까 현실화하는데 언어가 필요하고 설명하는 데는 언어가 필요해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요건 제가 혹시나 필기 추가할 거 있으면 필기도 좀 추가를 하면서 갈게요. 아이고. 자, 만약에 당신이 want to bring something, 뭔가를 가져오고 싶어요. into 어디로 가져오고 싶어요? 공유된 현실로 가져오고 싶어요. 즉, 아까 앞에 나왔던 현실화를 시키고 싶은 거야. for, 뭘 위해서 그러고 싶냐면 사회적인 조정의 목적입니다. 아니? 사회적 조정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요. 묘사해야 되고요. 아니면 최소한으로는요. 그것에게 라벨, 꼬리표 정도는 붙여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개념을 내가 뭘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뭐 없나요? 여러분이 모를 만한 왜 너무 생뚱맞게 이런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허접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찐빠라는 말 아세요? 찐빵 아니야 찐빵 말고 찐빠. 일본어인 것 같긴 한데 제 군대에서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찐빠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서 배운 거예요. 군대 갔는데 갑자기 야 너 찐빠 났다. 예? 못 들었습니다. 너 찐빠 났다고. 뭐지? 찐빠 난 게 뭐지? 뭔가 분명히 부정적 느낌은 있는데 그죠? 근데 보다 보니까 뭐 실수하거나 좀 잘못하면 찐빠 났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찐빠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공유된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뭐 사회적 조정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전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름까지 꼬리뼈까지 붙여놨습니다. 찐빠라는. 괜찮죠? 자,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목적이라는 건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언어의 틀 잡아주는, 자 프레이밍은 틀을 잡는 효과를요. 이걸 좀 더 그럴싸하게 과학으로 갈 거였네요. 근데 전 허접하게 찐빠 얘기, 군대 얘기를 갖고 왔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라고요? 과학이라는 건 언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내가 과학적 얘기를 뭘 하나 할 거야. 그럼 말로 다 풀어야 되잖아 이거. 그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를 이제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아는 지식이 중력밖에 없거든요. 그죠? 뉴턴의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뉴턴이 말이야. 아니면 사과가 말이야. 뭐 해야 되잖아. 그지? 언어를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집단적 문화 안에서 과학이라는 건 만들어져 있거든. 보고서에서 아니면 어떤 논거에서 논거 글씨 같네요. 논거로 토론으로 협상으로 정당화로 합의로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는 조정의 형태로. 아니? 과학은 이런 것들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언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하려면 전부 다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입자 물리학과 같은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언어에 달려있다니까. In a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요. 아니? I don't mean. 저는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입자 물리학은 그것을 묘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건가? 다시 말 바꿀까요? 제가 중력이란 걸 말 안 하면, 설명 안 하면, 뭐 여러분 중력이란 걸 몰랐다 칠게요. 중력이란 말을 몰랐어. 그럼 중력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걸 그냥 제가 중력에 이름 붙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언어가 필요하긴 한데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입자 물리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 입자 물리학은 원래 부르자면 원시의 난폭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적나라한 현실. 적나라한 현실의 일부분이에요. 적나라할 것까지 없고 어쨌든 현실의 일부분이야. 지금도 분자 물리학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별개입니다. 인간의 합의 혹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이거랑 별개예요.
그죠? 우리가 입자 물리학을 이해했다. 어떤 입자 물리학이란 이런 거다라고 합의해놔야 뭐 입자 물리학이라는 게 막 생겨나서 막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현상에 그냥 이름 붙인 거라니까.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에 대해서. 마이클 이 사람이 조던? 어쨌든 저 사람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대요. 무한한 잠재력의 우물 모델이라는 거. 뭐지 이건? 그 무한한 잠재력 우물이란 모델은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행동하는가. 작고도 enclosed, 닫혀있는, 폐쇄된 라그랑지앙 함수. 아니네, 미안하다. 좀 이따가 해야 되네. 순간 내려가네. 공간에서. 다시면 작고 폐쇄된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입자는 어떻게 행동하지? 그걸 연구하는 게 저 무한 잠재력 뭐식이 저건데, 여기에서 잠재적 우물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입자는요,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함수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기능이 아니라 함수. 라그랑지안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를 최적화해줘요. 아니? 뭐 말 겁나 어렵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입자가 그걸 몰라요. 그죠? 입자는 그냥 입자잖아. 얘가 뭐 함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계산해서 이름 붙여놓은 거야. There's no algorithm. 알고리즘 같은 거 없다고요. 운영되고 있는. 그것을 하는, 그죠? 그 라그랑지안 함수를 하는 알고리즘.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그건 일어난 일이에요. 이 함수도 그렇고, 이 우물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입자라는 건 그냥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입자의 행동을 보고, 이게 라그랑지안 함수를 나타내고 있건,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입자가 지가 알면서 내가 라그랑지안 함수를 한번 나타내 볼게, 이러고 움직이고 있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입자 입장에서는. 그거 어떤 것을 수학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해요. 우리가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걸 도운 거잖아.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분석가로서 이해하는 걸 도와준 거일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들에다가 이런 이름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인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히 뭐 함수 얘기 나와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학이건 하다못해 함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수학도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수학도 어떻게 보면 다 언어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 현상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름 붙여서 나타낸 거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이름 붙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 원래 있는 현상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마지막 요건 빈칸 체크해 놓은 겁니다.